때는 2008년 2월 6일 저녁 8시야. 울산에 있는 한 경찰 지구대야. 수요일인데 당일은 휴일이었어. 왜냐하면 5일간 이어지는 긴 설 연휴의 첫날이었거든. 아이, 작년 설에도 당직이었는데 올해도 조상님께 절 한번 못 올리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사건 사고 많은 연휴에 별일이나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지구대 안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와. 저희 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 어머니 그 아이가 몇 살이죠? 7살이요. 어머 나랑 동갑이네 또. 바로 이 아이야. 2002년생 최서준.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그치. 이때 아이들처럼 너무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고 너무 순하게 생겼어. 근데 이 엄마는 아직 그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막 없어졌으니까. 그럼. 확인해보니까 서준이는 응. 이른 점심을 먹고 응. 밖으로 놀러 나갔대. 평소엔 저녁 먹을 때쯤에는 집에 들어오는데 이날은 저녁 8시가 넘어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부랴부랴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다 둘러봤는데도 서준이가 보이지 않자 엄마가 지구대로 찾아왔던 거지. 실종 아동 찾기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얼마나 될까? 3시간이야. 3시간? 3시간. 지금 서준이가 사라진 지 얼마나 지났냐? 12시간. 12시간이야. 자, 본격적인 수사 첫날. 30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어.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 실종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야. 자, 이거랑 봐봐. 집이야. 집이. 자, 외동 아들인 서준이는 아, 외동이야 또. 엄마, 아빠와 함께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보다 서준이는 2층 집에 가서 노는 걸 더 좋아했어. 바로 너무나도 친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었거든. 그런데 사라진 당일 서준이는 2층에 들르지 않았어. 오전 내내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 아빠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고 엄마랑 점심을 먹고 혼자 밖으로 놀러 나간 거야. 집에서 약 50m쯤 떨어진 동네 슈퍼. 무지 가깝네. 여기가 동네 아이들의 핫플이었어. 오락기계가 하나 있었다, 여기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맞아. 꼭 몇 명씩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쵸, 그쵸. 있고 구경하는 친구 몇 명 있고. 서준이가 집을 나설 때 엄마가 동전 몇 개를 쥐어줬어. 바로 이 오락기로 달려갔을 거야. 형사들은 이 슈퍼 주변을 탐문했어. 어제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서준이. 아, 서준이요? 그치 알지. 왔었나 안 왔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좁다란 골목골목 한 집 한 집 마당 창고까지 다 살펴. 그럼 뭐라도 찾았을까? 없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게다가 그날 서준이를 봤다는 사람조차 없다. 없어. 단 한 명도. 실종 셋째 날이야.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혔어. 착하고 굉장히 인사 잘하고 조금만 해도 한 달 전에 뭐 본 적 있던 것 같은데. 속상하죠, 거의. 거의 웃고 다니는 거. 대체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걸까? 그러니까요.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어. 단 한 곳만 빼고. 집에서 약 1km쯤 떨어진 수변공원 저수지야. 저수지가 있었구나. 전문 다이버들이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어둡고 차가운 그 깊은 바닥을 천천히 살펴. 뭔가 발견됐을까? 거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없어. 아무것도 못 찾았어. 저수지 안에는 일단. 이 근방에는 없는 거네요. 그치. 그렇게 5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서준이의 부모는 방송에도 출연을 했어. 올해로 7살입니다. 이 슬리퍼에 이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애타는 수색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같이 먹고 여기서 이제 TV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11시 반쯤 돼갖고 엄마 나 오락하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놀다 오라 이래가지고 유치원 입학한다고 지금
꽃하고 이제 다 받은 상태거든요. 잘 가시고. 무상 무탈하게 그냥 집에 잘 보내주세요, 진짜.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먹여주고. 제보라도 하나 있으면 빨리 좀 들어오면 좋겠고, 뭐 진짜 비슷한 애 봤다 그러면 연락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이를 찾으려고 매일 그 수색대를 따라다니고 보이는 사람마다 이걸 나눠줬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 아이고 빨리 찾아야 될 건데. 그런 너무 안 됐어가지고 어제도 밤에 이렇게 가봐도 뭐 거기도 이제 뭐 하도 기가 차니까 눈물도 안 난다면서로 차라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면 더 낫겠는데 제발 못 살게 제발 돌아와다고 할머니가 더 이쁘게 해줄게. 많이 사랑해주고 더 이쁘게 해줄게. 너무 일단 참담해 보여요. 아버지는 고기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그렇게 모두가 지쳐갈 때쯤 이 사건은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 원래라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결론부터 말해줄게. 찾았어. 찾았어. 그쵸? 찾았죠. 그리고 이 사건엔 범인이 있어. 놀랍게도 형사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 있었어. 조금 전에 본 그 영상에도 있어. 출색을 할 이 어린 것이 찾아야 될 건데. 게임할 때 잘 웃던데. 위로가 돼야지. 할머니가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에이. 설마. 이건 사실 설마 하면서 짐작을 한다고 해도 차마 입에 떠올리기가 힘들지. 과연 범인의 꼬리는 어떻게 밟힌 걸까? 경찰들이 한창 수색 중일 때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가 곧 다니게 될 유치원에 찾아갔대. 우리 원생이라 생각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놀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신학교 용품이 있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면서 그 값을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돌려달라고 엄마가 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괴하다, 야. 이게 뭐야? 마치 이제 여기 올 일은 없어라고, 자기가 단정지었네. 유치원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환불해줬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형사들은 응.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했어. 이번엔 부모의 동선도 포함해서. 서준이가 사라진 6일 당시 아빠의 동선은 확인이 됐어. 설 전날이잖아. 새벽같이 시장 떡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 엄마랑 단 둘이 있다가 사라졌고 그날 이후 아이를 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형사들은 아이가 사라진 그날의 상황을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 그날 상황에 대한 엄마의 증언은 꽤 구체적이고 일관돼. 6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같이 먹고 거기서 이제 TV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11시 반쯤 돼갖고 엄마 나 오락하러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놀다 오라 이래가지고 내가 한 4시경 됐나?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이 엄마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야. 아이가 오락하러 간다고 해서 100원짜리 5개를 주고 저는 운동하러 수변공원을 돌고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프로파일러 분석을 하면서 애가 오락을 하러 갈 때 통상 부모들은 진술하면 500원을 줬습니다 얘기하는데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진술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준비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형사들은 엄마의 휴대폰 위치 조회를 신청했어. 피해자 가족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너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조사는 은밀히 진행이 됐어. 자, 뭐라도 나왔을까? 설마 형사들의 뒤통수가 싸늘해지는 결과야.
서준이 엄마는 아이가 실종된 그날 이 동네에 없었어. 그날 그 시간에 엄마의 휴대폰의 위치는 울산 집에서 약 25km 떨어진 경주의 한 외딴 마을에서 잡혔어. 분명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어. 그걸 알아내야 해. 그럼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엄마를 소환해서 물어봤을까? 이게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잡아떼면 그만이니까. 확실하게. 그렇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나섰어. 기지국에 잡힌 곳 인근을 수색하는 동시에 경주까지 가는 길목의 터미널, 버스 정류장, CCTV를 다 찾아봤어. 그래서 뭐가 발견됐을까?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서준이 엄마 입을 통해서 진실을 들어야 해. 되게 부담스러우셨겠다. 서준이 어머님, 지금 수사가 좀 막막한데 서해 가서 조금만 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 엄마는 아직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가장 베테랑 수사관이 나섰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주에 왜 갔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경찰이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를 낳은 생모가 아니야? 아니야. 응. 생모는 서준이가 2살 때 아빠와 이혼하고 집을 떠났어. 그 후 고모네 할머니 돼서 자라온 서준이는 5개월 전부터 아빠랑 새엄마랑 살게 된 거야. 서준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으로 가볼게. 하루 전. 2008년 2월 5일 저녁이야. 엄마 안 씨가 집에 왔는데 서준이가 안 보이더래. 혹시나 해서 2층 할머니네로 올라갔더니 서준이가 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던 거야.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TV 본다고 잔소리 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안 씨는 서준이의 뺨을 한 대. 뺨을 한 대 때렸어. TV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 응. 그리고는 아이를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어. 부랴부랴 저녁을 차려서 먹이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다는 거야.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따뜻한 물이라도 먹이고 배 만져주고 하겠지. 그런데 안 씨는 응.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 안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일 서준 군을 씻기고 밥을 먹였는데 밥을 너무 천천히 먹는 데다 먹은 밥을 화장실로 가 곧바로 토하자 화장실 앞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로 서준 군의 등과 허리 부분을 6, 7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참. 안 씨는 폭행을 중단하려 했으나 서준 군이 맞은 뒤 화장실 앞에서 계속 서 있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은데 격분 서준 군의 복부를 발로 한 차례 찼으며 옆으로 쓰러지자 주먹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3차례 더 때렸다고 진술했다. 미쳤네. 뭐야. 서준이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순간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고 해도 아이가 기절하면 병원에 데려가야죠.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런데 새엄마 안 씨는 어떻게 했을까? 5살 어린이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의식을 잃은 를 방에 눕혀놨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죽어 있었답니다. 미친. 살인할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때렸으면은 치료를 했어야지. 아니면은 죽을 줄 모르고 했으면. 어떡하지? 열받아. 형사들도 똑같이 느꼈겠지. 명백한 살인이다. 곧바로 안 씨를 추궁하기 시작해. 서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인 사건이 성립하려면 먼저 시신이 있어야 하잖아.
서준이를 어디에 숨기고 실종 신고를 한 걸까? 그 경주 갔다 왔다고 했었던. 경주의 외딴 마을이겠지. 안 씨가 자백한 내용을 들려줄게. 아마 더 기가 막힐 거야. 여기서 더 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자, 서준이가 오락을 하러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 집을 나온 건 맞아. 근데 커다란 종이 박스에 담겼지. 안 씨는 죽은 아이를 마당에 있던 종이 상자 안에 넣었어. 그리고 테이프로 꽁꽁 감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와서 경주로 간 거지. 도착 후에 안 씨가 어떻게 했는지는 당시 현장 검증 영상으로 보여줄게. 안 씨는 논 가장자리에 있는 폐 드럼통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상자를 밀어넣어. 그리고 주유소로 향했어. 휘발유 1.3리터를 사서 다시 돌아왔어. 태웠대요, 시체를? 안 씨는 서준이를 2번 죽인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안 씨는 그 끔찍한 일을 벌인 후에 아이를 찾는 척 동네를 돌아다니고 걱정스러운 척 가족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 8시쯤에 지구대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한 거야. 좀 소름 끼쳤어요. 한동안 모두를 속였던 안 씨의 연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빈틈을 보이기 시작했어. 슬픈 엄마는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사랑한 엄마는 될 수 없었거든. 아동 학대 부모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해.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조금 과하게 훈육한 것뿐입니다. 무슨 훈육이야 그게. 학대지.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통하기도 했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의 특성상 가해자 진술 외에는 다른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집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술이 그날만 실수를 했다. 이런 부모의 말이 재판에서 인정되기도 했어. 자, 이 서준이 사건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안 씨의 폭행이 의도적이었고 지속적이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지. 증명해야 돼. 물증은 뭐가 있을까? 시신이지.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이 사인이 매우 중요하겠지. 그런데 서준이 시신은 상태가 어땠겠어? 태웠다고 했으니까 운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늘이 영 무심하진 않았어. 꼭 웅크린 채 발견된 거야. 웅크린 채 발견된 거야.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이 다 타지 않았어. 자체가 전소가 되어서 부검을 할 수 없었다면 직접적인 사인을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할 말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곧바로 부검이 진행됐어. 형체가 남아있긴 했지만 사체는 많이 훼손된 상태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그럼 서준이의 결정적인 사인은 밝혀졌을까? 밝혀졌길. 서준이의 횡격막, 간, 위장, 양쪽의 폐 일부분까지 심하게 파열된 게 밝혀졌어. 복부에 강한 외부 충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진 거야. 애초에 엄마 안 씨가 진술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거지. 자, 이 부검 결과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도 이 정도면 이건 살인이고 그리고 계속 그 어린아이를 학대해 왔는데 뭐 최고 형량을 받아야죠. 무기징역 아니면 자형을 받아야죠. 상해치사의 최고형인 15년이 선고가 됐어. 5살 어린이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사인이 횡격막 손상으로 사망할 정도 같으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조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상해치사가 인정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살인이야. 그럼 뭐가 살인인데. 그런데 서준이 아빠는 형사들 마음과 달랐던 것 같아. 본인의 아들을 죽이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불태운 안 씨의 선처를 바랬다고 나와 있었지. 선처를 바랬다. 왜?
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그 당사자의 마음이고 뭐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아빠, 엄마 두 사람 모두 서준이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지 전혀 몰랐을 거야.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얘기하지 못한대. 세상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가 느낀 슬픔과 고통은 아이 안에 고스란히 쌓인대. 하루에도 100번은 엄마, 아빠를 불러댈 20개월 무렵 서준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더 이상 엄마를 부를 수 없게 됐어. 그리고 3년 후 다시 엄마라는 말을 어렵게 입 밖에 냈을 그 아이는 몇 달 동안 학대만 당하다 세상을 떠났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인 엄마가 서준이에겐 어떤 존재였을까? 최고의 인기 스타 오빠 부대의 원조 박종세 아나운서. 이분이 나섰다 하면 와, 바로 그때. 여기 박종세 있지? 박종세 나와! 뭐야? 모자엔 별 2개가 반짝. 05시에 방송을 해줘야겠어. 내가 혁명을 한다. 나를 뒤집는 거야. 이거야? 육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귀에 비밀이 들어간 거야. 한강 다리를 봉쇄해라. 당장 저 라이트부터 깨버려! 발포해! 발포를 해?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군부는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